일주일에 동영상 몇 개씩 올립니까? 일주일에 2개. 한 50만 건씩 올라갑니까? 조회수? 50만? 재미가 없어. 뭐가? 의학 채널이나 이런 거. 왜냐? 이동훈 원장처럼 탁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표정이 탁 해가지고 막 지식을 주입하잖아. 독자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나. 이동훈 원장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 그놈만 뒤에 있는 그런 그 얍실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술 마시다가 막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길 가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많이 했잖아. 오늘 좀 불안한데 이거. 그놈하게 막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오늘은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실 주임 교수님 김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수 교수님은 저하고 의과대학 동기예요. 우리 학생 때부터 무지하게 친했어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실의 주임 교수를 하고 계시고 고향이 저는 진주입니다. 진주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그냥 교수입니다. 뭐 많이 해요. 연세 메디칼 저널이라고 YMJ라고 그게 세브란스 병원 저널인가요? 아니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저널? 의과대학. 그렇죠. 연세대 의과대학 저널인데 SCI 임팩트 팩터가 얼마예요? 올해는 좀 2.8, 7?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의과대학의 저널이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국내에는 몇 개 대학에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SCI 논문으로 대학교에서 출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저널의 편집장, 그 다음에 또 뭐?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부 산하에 환경보건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거 마지막에 그 결정하고 검토하는. 그래서 오늘 아마 생소하실 텐데 예방의학과라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 들어봅시다. 사실 예방이라고 하면 영어를 쓰면은 되게 명확해요. 프리벤티브 메디슨. 프리벤티브 메디슨. 그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하고 그게 다 예방의학과에서 하는 거죠. 역학조사를 예방의학에서 하죠. 예방의학이 크게 3개 분야로 나뉘는데 하나는 역학. 우리가 역학이라 하면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 혹은 질병의 분포를 파악하는 걸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정책,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험정책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은 환경 및 산업의학. 환경 및 산업. 인데 지금은 산업 직업환경의학으로 이제 독립이 돼서 직업환경의학과가 만들어졌죠. 원래 예방의학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환경의학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3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질병에 걸리기 전에 질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찾거나 혹은 질병의 분포를 파악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역학 연구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가 많지만 이제 프레밍햄이라는 보스턴 밑에 있는 조그만한 중소도시가 있어요. 프레밍햄이라고. 그래서 프레밍햄의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사는 백인 중산층의 주민들을 모아서 음주, 흡연,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걸 다 측정을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암으로 사망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쭉 찾아나간 거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을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 이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고지혈증, 소위 말하면 고콜레스테롤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라는 걸 그런 연구에서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렇지.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렇지. 그런 데서 그런 밝혀낸 연구 결과 우리가 흔히 하는 흡연, 음주,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다음에 혈압 이런 것들이 다 역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이죠. 그 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의학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방의학에서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학문을 하는 게 이제 예방의학. 거기에는 내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생 때 강화도에 파견 실습 나갔었잖아요. 그 아직도 있어요, 강화도? 지금은 불행히도 없어졌어. 그래요. 강화도가 그런 거잖아요. 네, 강화도에 강화병원이라는 걸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가지고 강화병원을 만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에서. 그게 지역사회 병원으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강화보건원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사회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실습을 가서 실습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 거기 가가지고 많이 상 갔던 기억은 난다. 문산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간호대에서 오는 친구들이랑 미팅도 하고 뭐 어디? 연대 간호대하고 같이 왜 모르는 척하기는 같이 갔었어 우리? 다른 조였지 이동훈 원장하고는. 난 미팅 안 한 것 같은데. 얼굴 왜 빨개지고 그래? 아니, 기침을 해가지고 아니 기침을 해서. 같이 조짜 가지고 저기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막 또 모르는 척하고 그래.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가 있어. 난 이런 게 되게 부러워.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 그게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 건강보험이잖아. 의료보험의 체계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수가 체계가 있잖아요. 어떤 진료를 했을 경우에 그 진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행위별 수가, 의료보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게 이제 보건정책 및 관리. 그다음에 환경은 이제 제 전공이 환경의학이기 때문에 이동훈 원장님은 환경유해인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미세먼지 빼고. 그건 내 전공이니까 맨날 들었잖아. 라돈. 라돈. 라돈도 환경유해인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라돈 그때 내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 예전에 좀 봤어요. 역시 우리 옛날에 정형외과 그럼 진짜 무식한 목수들이라 그랬는데 이놈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루는 환경은 정의가 좀 달라요. 담배 연기에는 많은 중금속이 들어있잖아요. 다이옥신도 들어있고. 근데 환경에서는 담배 연기는 다루지는 않아요. 미세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이건 환경에서 다뤄요.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담배 연기는 지가 피는 거고. 맞아요? 맞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은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유해인자. 미세먼지는 내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 사실은 환경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시장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학문의 특성상. 형 되게 시장적이잖아.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지금 이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되게 이제 돈이 많거나 혹은 집이 어느 정도 살면은 미세먼지가 많다. 공기청정기를 많이 두면 돼. 많이 두고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이 어렵고 반지하에 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공기청정기를 살 돈이 없어.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피할 수 없잖아. 그래서 환경 요인에 의한 건강은 거의 대부분이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거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변화가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 미세먼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도 줄여야 되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반시장적이지, 규제라는 건. 공장은 굴뚝에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많이 생산을 하려면 연료를 많이 피워야 되고 그러면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속 가능 발전을 이야기했잖아.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화나 혹은 사용하는 리소스가 미래에 우리 후속 세대가 발전할 역량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미래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포용적인 성장, 인클루시브 디벨롭먼트. 포용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인클루시브 디벨롭먼트, 포용적인 성장.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거의 놈이 됐죠. 근데 그 포용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혹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떨어지는